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최정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에 비해서 그 제정의 역사라든가 또는 그 태극기의 문양에 담겨 있는 그러한 정신,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할 그런 기회나 또 그런 계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극기는 주로 아마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제 법학적인 인제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지만 아 우리나라 태극기가 인제 다른 나라의 그 국기와 비교를 해볼 때 좀 독특한 인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주로 인제 역학 주역에서 사용하는 궤를 인제 그 중심 의 어떤 그 상징으로 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어떤 태극기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국기에도 그런 그 나라의 인제 정신이랄까, 이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인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들을 또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태극기가 어떻게 해서 인제 제정이 되었는지 인제 그런 부분들,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또 최근에는 인제 무엇보다도 이 시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차원에서 어떤 상징의 인제 모양을 다루는 그런 디자인의 인제 그런 관점에서도 논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태극기 인제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태극기 인제 역사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태극기의 그 문양에 담겨져 있는 어떤 정신에 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인제 과거의 역사도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 태극기가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는 향후의 인제 운명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음 이렇게 인제 동일한 민족으로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그런 국가 그 상징을 공식적으로 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어떤 그 통일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과제를 우리가 만약에 염두하고 그걸 생각을 해 본다고 할 때에, 이것은 한 번은 에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어떤 통일된 인제 한반도 국가의 브랜드로서도 여전히 이 태극기가 인제 유용할까, 또 어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 당위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다른 나라와 아주 좀 독특하게 어떤 팔괘에서 그
따온 그런 이제 내괴와 이제 태극이라는 문양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역사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제 19 세기 인제 운양호 또 강화도 조약이라고 우리가 또 일컬어지기도 하는 또 조일 조약이죠. 그리고 조미 조약 그러니까 조미 통상 조약 또 이모군란 뭐 수신사 그리고 태극기 반포 그리고 20 세기의 태극기 반포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인제 뭐 영조 때에 뭐 이런 때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대표 브랜드로는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뭐 어떤 왕조의 그 저 왕이 어디를 뭐 그 어가 출행을 한다든가 할 때 물론 인제 그런 깃발의 의미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국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역시 1883 년에 고종의 반포 그리고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 년에 이때에 인제 국기 시정 통일 이라는 그 사건을 전후해서 벌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인제 한번 그 여러 가지 나라의 우리가 국기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국기가 인제 다른 나라 국기하고 좀 뭔가 약간 색다른 측면이 있죠. 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인제 중국만 해도 여기 보면은 다 보면 중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주로 어떤 공산주의 또 이렇게 혁명 뭐 인제 이런 기치를 내세우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가 인제 붉은 바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 국기 같은 경우도 5 개의 인제 붉은 바탕에 5 개의 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인제 붉은 바탕은 인제 혁명 그러니까 어떤 혁명의 기치 뭐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 개의 별에는 이제 맨 큰 게 인제 공산당이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 또 부르주아를 이제 뭐 소부르주아, 민족 부르주아 이렇게 해서 인제 공산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자.'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어떤 그 혁명이라는 그런 이제 역사 그리고 거기에서 표방하는 어떤 그 이상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인제 1949 년에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은 1776 년에 독립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 이듬해에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3 개의 주가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가로로 인제 돼 있는 그 선이 13 개고 그리고 별들은 인제 50개 주를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제 알래스카하고 하와이까지 포함한 그런 인제 주 주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인제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느냐 뭐 예를 들어 뭐 "별은 하늘이다." 뭐 "붉은색은 모국인 영국이다." "흰색은 독립이다." 인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인제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념들이 추가돼서 그 국기를 인제 해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인제 그 도쿠가와마쿠 때에 그 항구에 출입하는 외국 선박들이 인제 많아지니까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배인지 자국의 배인지 타국의 배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이제 하얀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이제 붉은 길을 선박에 꽂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국기로서 인제 시작됐다기보다는 어떤 선박의 깃발, 상선, 일본 상선에 사용했던 이제 그런 깃발이라고 우리가 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인제 일본의 그 배를 선상에 인제 깃발을 상징을 하던 것이 이제 일본 자체를 이제 상징을 하게 돼서 비교적 최근에야 인제 국기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인제 자치정부 때부터 사용했던 인제 그런 문양인데 독립 후에도 인제 계속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게 붉은색 보면 뭐 동포의 뭐 뜨거운 이제 인류를 향한 뜨거운 인류의,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흰색은 인제 순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별이 5 인데 다만 그 속에 인제 담겨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상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족, 평화, 뭐 진보, 평등, 공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달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제 달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초생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고 뭐 이런데, 하필 여기는 인제 초생달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은 인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선한 이렇게 신생의 인제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 1945년에 제정을 하고 인제 수정이 돼 있는데, 처음에 베트남 그 민주공화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붉은색 바탕이죠. 이것 역시 인제 중국과 동일하게 이제 혁명을 상징을 하고, 다만 인제 요 별에 있는 5 요 부분은 인제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인, 뭐 이게 우리 배인지 다른 나라 배인지 정말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목적으로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인제 독립할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숫자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제 어떤 중국과 베트남의 혁명이라는 그런 또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인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제 국기인 한국의 태극기는 그런 거에 비교를 해 보면 참 굉장히 뭐랄까요? 이상 또는 철학, 추상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뭐 일본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언뜻 일견 봐도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차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별이 된다 이거죠.